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용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멍크림에 대해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멍이 생기더라도 멍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멍이 오래가거나 아니면 예민한 부위에 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멍이 미용적으로 다른 부위에 안 좋게 생겼을 때는 이런 멍 관련된 제품을 바름으로써 멍을 좀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각각의 제품들이 갖는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고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벤트플라와 그리고 베노플러스, 이 밖에도 이제 타바겐겔 같은 겔들이 시중에서 이제 멍겔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제품도 물론 더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모두 성분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헤파린 나트륨, 무정형 에스신, 그리고 살리실산 글리콜, 이 세 가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고예요. 각각의 성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먼저 무정형 에스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염증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혈관 투과성과 탄력성을 잡아주고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보통 확장되고요. 그리고 투과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멍이 더 이제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무정형 SC는 이러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혈관 탄력성과 수축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종과 타박상에 좋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리실산 글리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소염 진통 효과를 갖는 성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 유명한 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아스피린은 성분이 아세틸 살리실산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살리실산 글리콜이고요. 역시 효과 역시 비슷하다 보셔도 됩니다. 역시 소염 진통 효과를 갖기 때문에 타박상과 이런 관련된 염증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헤파린 나트륨이에요. 이 헤파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혈전 용해제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입니다. 이러한 혈전 용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멍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조직으로 빠져나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혈전 용해제인 이 헤파린 나트륨은 이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고 이제 풀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는 피부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러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증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사용되는 부분인데 작은 소규모 연구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았고요. 후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멍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일상에서는 타박상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박상에 기인하는 멍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이 헤파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피부에 발랐을 때 흉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연고 중에 그 노스카나라는 연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약의 성분 역시 헤파린 나트륨이 1g 중 500IU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연고들이 보통 이제 멍이나 붓기 타박상에도 사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흉터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드리자면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벌레 물린 그런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벌레 물렸을 때 피부가 굉장히 부어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연고를 발랐을 때 어느 정도 그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혀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벌레에 물렸을 때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헤파리노이드라는 성분의 연고들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면 플라노이드 겔, 그리고 노블루 겔, 그리고 이 밖에도 하나로겔 같은 연고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파리노이드 성분들의 연고입니다. 딱 이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헤파린 나트륨과 이름이 좀 유사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기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헤파리노이드는 피부에 바르게 되면 일단 피부 표면 근처에 있는 정맥의 염증과 부종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를 억제해주고 혈전을 용이함으로써 빠르게 역시 멍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면 이제 보시면 타박상, 삔, 부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그림 보이시죠? 다리가 붓는 분들도 역시 바르면 다리 붓기를 빼주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연고는 성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멍, 붓기를 없애는 연고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
이 녀석은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것 같죠. 붓고 아픈 다리에 바르면 붓기를 풀어주는 연고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분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헤파리노이드의 장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헤파린 나트륨이 이와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 헤파리노이드는 그 헤파린 나트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더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자량이 더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피부에 좀 더 흡수율이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연고는 여기에는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허가사항을 보면 그 흉터에도 흉터 중에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좀 비대해지는 흉터들 있죠. 그런 흉터들을 역계할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까 그 노스카나와 좀 유사한 예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흉터 연고보다는 더 저렴한 편이고요. 멍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한 연고보다는 약간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흉터, 부종, 그리고 멍을 빼주는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연고들은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보통 이런 멍 연고들이 보통 아기들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넘어지고 다쳤을 때 멍을 풀려고 바른 경우가 많은데, 이 헤파리노이드 연고는 5살 이하의 소아는 사용이 금기라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성분은 바로 여기 보시면 그 트록세루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사실은 이 트록세루틴을 주성분으로 한 겔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겔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트록세루틴으로 나온 먹는 약을 일단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런 겔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 그 엘라스겔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엘라스겔은 크게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트록세루틴과 그리고 그 혈액순환제 대표 대명사죠. 그 은행엽 X로 이제 복합된 성분입니다. 효능을 보면 만성 정맥 부전증이나 급성 정맥 염증에 허가사항이 나 있는 연고예요. 그러니까 사실 멍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멍은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그 타박상의 일종인데요. 그 타박상은 보통은 이렇게 피부에 정맥이나 모세혈관 쪽에 염증이나 출혈로 인해 이제 진행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효능이 어느 정도는 그런 멍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 트록세루틴은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P의 반합성 유도체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유래된 플라보노이드인데요. 이 성분은 보통 혈관의 취약성을 높여주고요. 혈관의 투과성 및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흔히 우리 그 치질약 중에 그 치센이라는 약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치센이라는 약의 주성분은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 역시 이제 식물 추출에 유래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전반적인 혈류 개선과 그리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 보호 작용을 갖는 성분입니다. 이는 이제 항산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이 트록세루틴은 디오스민과 굉장히 유사한 작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맥 및 림프 순환 장애를 개선하기 때문에 정맥 염증이 동반되는 멍 증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은행엽은 이미 유명한 혈류 개선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복합된 겔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증상에도 마사지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아르니카 몬타나라는 성분입니다. 딱 봐도 약간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 같죠? 이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는 보통 이제 디블루겔, 그리고 바이오더마에서 나온 아르니카, 그 밖에 벨레다 아르니카 멍크림, 아이어브에서도 이 아르니카가 들어있는 연고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블루는 보통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연고들은 직구를 통해 많이 구입을 하는 멍크림이에요. 그래서 아르니카 몬타나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다양한 종류의 의상이나 특히 이제 근육통, 멍을 풀어주는 목적에 민간목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실제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동물 실험에서도 조직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멍과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이제 아주 소규모 연구고 그 연구가 주관적인 설문지를 통해 이제 진행되었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성분 자체는 그 성분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 역시 보고되지 않았고요. 자극성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실제로 사용 후기가 굉장히 많은 성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역시 FDA에서는 이 성분의 구강 섭취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혹시 아기나 어린이들이 관리상으로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임산부 역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그냥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그네슘이 바르는 연고로도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들은 보통 이제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의약품으로 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사실 제가 작성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효과가 있다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 가지 미네랄과 그 밖에 추가적인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그 밖에 이제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르는 형태의 이제 크림 제품입니다. 마그네슘을 일반적으로 실험관 실험에서 혈관에 마그네슘을 적용을 했을 때 혈관 확장을 보여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고려한다면 혈액순환에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멍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바르는 크림이 피부로 흡수가 되느냐인데요. 해당 제품들은 이제 광고를 보면 고농도의 이온화 마그네슘으로 피부의 흡수율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의 아직 경피 흡수, 피부 흡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은 이런 피부층을 통과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친유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온화된 형태의 마그네슘은 보통 친유성층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흡수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인 그 수화된 형태의 마그네슘 역시 그 분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승차막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로로는 이제 보통 땀샘이나 그 모낭을 통해 흡수가 된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모낭과 땀샘은 우리 피부 표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0.1에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양이 충분한가,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분들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효과 면에서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보통 이제 먹는 목적으로도 영양제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르는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K는 천연 비타민인 비타민 K1과 K2가 있고요. 그 밖에 합성 비타민인 K3, K5, K7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연고 프로캄 레드엑스라는 크림에는 비타민 K3가 들어가요. 보통 메나디온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보통 먹는 목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K는 실제로 우리가 외용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멍이나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상당 부분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생기는 자반병, 멍이죠, 멍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작용 이외에 역시 모세혈관의 벽에 탄력성을 증가시켜주고요. 동시에 피부 색소 제거 작용으로 눈 주변에 다크서클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름의 형성 예방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K는 보통 비타민 K 단독 제제보다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수많은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아르니카 몬타나 기억나시죠? 비타민 K와 아르니카 몬타나가 같이 배합된 연고로 멍을 풀어줄 목적인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사용 가능하고요. 눈가 주변에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그런 멍크림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이고 양도 좀 적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그 6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성분과 제품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이런 연구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멍을 잘 풀어주냐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효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떤 연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멍 관련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고려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의사항을 잘 평가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